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시에서 정부 쪽으로 건의를 몇 가지 넣었더라고요. 세입자들이 한 집에서 최장 4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방안들, 혹은 월세 계약 신고를 좀 의무화해서 전월세 등록제를 좀 시행해보자라는 등등의 방안들이 좀 건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고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고민들 속에서 또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민들이 현실화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궁금한 전략들 저희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797-0300번 문자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긴 해도 그래도 네. 봄 냄새 완전 가득하죠? 특히 이 스튜디오는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이 여의도 벚꽃 축제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아, 진짜. 네, 그냥 너무... 나가기만 하면 그냥 정말 그냥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부동산 시장은 좀 괜찮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긴 한데 네. 대표님 제 주변에요. 이제 신혼집 마련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세 만기 돌아온다고 그런 친구들 위주로 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전세 매매하지 말자. 그냥 전세가 아무리 올라도 그냥 버티자. 이거 나중에 집값 안 오를 거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자, 일단 지금 그게 사회적 트렌드로 많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부분이 집은 소유 개념보다도 이제 소비 개념으로 많이 조금 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이제 부동산 최근에 이제 침체기가 5년 동안 지속된 가운데 이제 집이 값이 안 오르는 걸 봐왔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집 사면 또 이렇게 또 내려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또 안 좋아지게 된다면 제 아무리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요. 가격이 오르는데 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성향이 뭐냐면 전세 금액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조금만 더 보태서 집을 사려는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전세 비율이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집을 구매하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다가서기 때문에 그게 집값을 오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세 자금이 워낙 과도하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한 3% 중반대 이렇게 금리를 쓰게 되는데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3% 전후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세 비율 높은 거에 한해서의 집을 매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세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전세로만 버티자 하는 것도 무리고 또 지금 실수요자 말고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래 조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아파트나 이런 거를 사는 것도 좀 무리인 것도 같고 그래서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쪽으로 하는 것이 또 유리한 방향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두려우니까 큰 돈 들여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틈새 전략을 잘 이용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전략들 저희가 세워드릴 거고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저기 반도 누보라라고요. 네. 저 이동탄이요. 네, 네. 동탄 이동탄에 반도 누보라라고 3차. 유보라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반도 누보라. 예, 예. 이걸 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예, 3차 그거 작년 2월에 분양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호텔을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호텔에 투자를 하신다고요? 예. 아, 이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이제 표현이신 예,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점검하러 예. 가겠습니다. 동탄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 지금 네, 동탄 2기 신도시에 예, 그 반도 유보라 3차를 작년에 이제 분양을 받으셨죠? 예,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그 다소나마 내년이 입주인데 네. 지금 프리미엄이 조금 이제 붙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거를 좀 팔고 그 분양형 호텔이라고 요즘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거로 예, 예. 가면 어떠냐 하는 건데 예, 예. 자,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만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파는 건 어떠냐, 또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양형 호텔을 받는 건 어떠냐인데 예. 자, 항상 뭐든지 수익형이 됐든 또 그냥 주택이 됐든 또 어떤 부동산이 됐든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요자들도 계속 늘어나서 해야지만 아무리 수익형이라고 손 치더라도 나중에 내가 시장에 내놨을 때 잘 안 팔린다면 그마저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호텔들이 수익형이 좋다고 손 치더라도요, 실제로 뚜껑 열고 막 그 호텔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들이 나타날 곳들이 몇몇이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곳들도 많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꾸준히 객실이 만실인 상태에서 수익률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보장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예요. 아는 곳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시 재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좀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호텔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포장돼서 광고에 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분석을 잘해서 들여다보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동탄 그 2기 신도시의 지금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거대하게 하얗게 이렇게 된 곳이 동탄 2기 신도시입니다. 그야말로 뭐 11만 5천 가구가 들어오니까요. 이쪽 그 동탄 1기 신도시라든지 병점이라든지 수원 이남에 있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에 의해서 지금 꾸준히 프리미엄이 좀 존재해 있는 상태인데, 좀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과연 얼마만큼 그 전망이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 동탄 2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심권역에 속한다 그러면 이쪽 그 KTX라든지 GTX 노선이 들어가는 또 상업지역이라든지 그 업무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이 중심 지역이 되고요. 지금 반도 유보라 3차 같은 경우는 이 리베라 호텔 아래쪽에 있는 요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분양 받으실 때 아주 좋은 조건이 지금 910만 원에 제가 분양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근처 시세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평당 1,00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 이상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입지적인 관점에서 비록 그 중심선에서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는 있지만 이 근처에 거주 여건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상업시설도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동탄 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는 굉장히 좀 좋고요. 이렇게 KTX 노선도 멀지가 않고, 역사도.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격은 꾸준히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입주되면,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어떤 또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런 그 아파트 단지, 좀 이거보다 좀 멀다 손 치더라도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많은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찬가지 또 되파시려는, 나오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어떤 장점으로 따진다면은 실제 향후에 꾸준히 가져가도 어떤 평당 1000에서 한 평당 1100을 유지할 거는 맞는데, 굳이 전세 끼고 이리 갔을 때 만약 입주를 하실 생각은 아니신 거죠? 애들은 입주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네. 입주하라고 하는데 네. 그냥 혼자 들어가서 거기가 살으라고는 해요, 애들이.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초기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면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성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공사하는 와중에 한 그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돼야만 어느 정도 좀 어떤 주거 환경이 좀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 또 연세도 있고 만약
타고 그러면은 사실은 입주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불편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입주 전 단계, 즉 올해 그 하반기나 내년 초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프리미엄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입주 단계에서 내가 판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공급량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보다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에 지금 몇 천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더 올라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면 그 절정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가 될 거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입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는 오히려 절정기에 올랐던 어떤 프리미엄이 조금 사그러지는 이런 부분으로 갈 테니까 꼭 매도를 올해 하반기 쪽에 하시는 거를 전제로 삼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그때 가서 매도를 할 경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형 호텔이라는 거는 잘 좀 꼬집고 들어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수익형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팔 때 단점이 작용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그때 잘 한번 다른 수익형이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좋은 유망한 부동산이 뭔가 있지 않을까를 좀 들여다보면서 그때 이렇게 변화를 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갖고 계신 물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매도 타이밍 한번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다음 분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저기요, 그 미사 네. 동원 로얄 듀크를 내년 6월에 입주인데 저희가 그거를 예. 미분양 난 걸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피가 한 뭐 3, 4천 붙었다 그래서 지금 예. 저희는 전매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시기가 언제쯤이 적당한지. 아하, 알겠습니다. 미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은혜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동탄 이기 신도시에 분양받으신 분, 또 이렇게 미사 강변도시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공통점은 일단 축하드린다는 네. 거고, 왜냐하면 요즘같이 분양시장이 핫하게 떠오를 때는 정말 분양받으신 분이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고, 일단 피까지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탄 이기 신도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일단 하남 미사지유가 그 시세가 대략 평당 1,300 정도에 이제 분양이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향후에 갔을 때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요 근처에 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평당 2천 정도가 돼요. 넘는 곳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서 준다면 네. 향후에 한 1,500에서 1,600 정도는 무난하게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럼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 4천 정도가 올랐다. 지금 몇 평이죠? 분양받으신 게? 34평이요. 34평. 자, 그러면 로얄 두쿠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 그 하남 미사 지구에서도 예. 이 향후에 이제 5호선이 연장 개통이 될 건데 그거에 따른 그 역세권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근처 아래쪽에 하남 미사지구 남쪽에 위치하는 그 산업지구하고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도 충분히 받쳐져 있을 가능성 때문에 네. 들고 가도 사실 1,500, 600으로 올라서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1,500에 입주하고인가요? 그렇죠. 입주 때. 아, 입주하고 예. 얼마나?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입주되는 물량이 36,000세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전매 제한이 풀리고 꼭 입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물량을 내놓았을 때 보면은요. 네. 그 생각했던 피가 조금 올라가도 다시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요? 신도시가 네.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서 준다라고 하면 한 4년 차째 이때 가격이 올라서 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입주할 때는요. 네. 들어가 오시는 분도 있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교차되는 바람에 어느 정도 지금의 피 정도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가장 조금 피크가 될 때는 입주 전 단계인 여기가 이제 2016년 내년에 입주잖아요.
네네. 그 올 하반기가 가장 핫할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럼 그래요? 지금 몇 천 오른 거에 비해서 한 1,000, 2,000이 더 올랐을 가능성이 아, 있다면 아, 30평대라고 한다면 200만 원이 올랐으면 1,500만 원이라는 시세가 네. 거의 그 꾹 차서 이렇게 절정기 이렇게 올라설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입주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한 1,400선에서 또 다시 내려앉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게 되고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전세 물량도 많고 공급량이 네. 많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한 2년 차태가 됐을 때 네. 일단 매매 금액은 대략 그대로인 채 전세금이 네. 약간 올라서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아, 예. 그러고 나서 4년 차 됐을 때 또다시 전세금 올라가면서 매매 금액이 위로 올려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효과를 본다, 뭐 1,600 정도까지도 효과를 본다 그러면 그건 4년 차 때 있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 놓고 내가 여기에 투자금 얼마 놔두고 얼마를 버는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내가 거주가 아닌 네. 전세를 놓고 한 4년을 기다린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에 비해서 내가 프리미엄을 몇 천을 벌게 된 케이스가 됐으니까 예. 예. 차라리 이거를 그냥 덤벨을 빠져나오고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아. 적절한 다른 투자가 전망이 좋은 것으로 예.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 예. 아닐까 예, 싶어요. 예. 잘 알아봤습니다. 네, 조금 더 욕심은 나지만 지금도 네. 충분하네요. 시청자님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네.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가 끊긴 모양이에요.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문제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 보겠습니다. 0448번님께서 문제 주셨군요. 마포구 용강동의 신축 빌라 매수를 권유받았는데요. 개발 호재가 있어야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 주변에 호재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마포 용강동 빌라. 용강동 왜 괜찮다라고 했던 혹시 대표님이셨어요? 신하선 대표님이셨나요? 이 위치에 뭐 괜찮다라고 말이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 네. 한다면요. 거기에 이제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개발 가능성을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입지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한강변이 그래서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해서 네. 서울 시내 한강변에 그 10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뭔가 개발을 유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물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하에서는 지금 그게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한강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지정된 곳, 그 뉴타운 중에서는 이제 그 한남 뉴타운이 가장 크게 이제 핫하게 떠오르는데 일단 이 근처에 있는 크고 작은 어떤 빌라나 어떤 주택 가격에 비해서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면 용강동 같은 경우는요, 향후에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어떤 투자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포 용강동 자체가 워낙 이렇게 마포역이라든지 이 여의도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따져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팁을 더 드린다면은 이 한강변에서 조금 더 핫하게 좀 자리 잡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중공업지대에 네. 맞는 그런 어떤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당산동이라든지 예. 이런 곳도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는 구역이기도 하고요. 입지 가치,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나중에 개발에 대한 이익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용강동 또 성수동이라든지 당산동이라든지 뭐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어떻게 단순하게 실거주 수요자들에서 가격 오르는 것보다는 투자자들까지 가미된 부분에 가격 오름폭은 조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몇 군데 지역 꼽아주셨는데요. 그 인근 지역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자, 2077-6330번 마지막 전화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성남 신흥동 두산 아파트인데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고 저희도 한 15년 이상 살았는데 예. 지금쯤이면은 매수해도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전망이 저기 그 근방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 네, 지금 좀 거주하고 궁금했어요. 계시고 이제 팔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번 좀 옮겼으면 싶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전망이 어떤지 네. 궁금해서요. 점검해 드릴게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네. 그 아파트 신흥동에 있는 그 네, 두산 네.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신데 거기서 거주도 하고 계시나요? 네, 15년째 지금 거주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단대 오거리역 근처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자, 성남 두산 아파트 해가지고 사실 네. 뭐 입지적인 관점에서 그 옆에 이제 공원도 있고 또 8호선으로 네. 이제 서울 접근성도 괜찮고 네, 여러 네.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네. 90년대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그 노후도라든지 또 이 인근의 아파트층으로 밀집된 게 아니라 옆에 이제 한신이라든지 두산 요걸 제외하게 되면은 네. 소위 그 이런 다세대 또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이 몰림 현상은 사실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자,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저- 떠날 때가 됐다. 좀 어디로 가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여라도. 저희가 3년 뒤 여기 퇴직인데, 네. 네, 뭐, 그 근방에서 좀 오래 살아서 그런지 좀 멀리는 안 가고 싶고요. 네네. 분당이나 판교 아니면은 뭐 송파 요 주변에서 좀, 갔으면 싶어서요. 네. 자, 근데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네. 생각하시는 곳들이 다 이 네. 성남 시가지 안에 있는 주택 가격보다는 다 비싼 곳이거든요. 네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그 비싼 거를 거주 비용을 늘리는 건 사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네. 그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그 노후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기에는 굉장히 만만하죠. 어찌 보면 이제 평당 시세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네네. 지금 거주를 하고 예, 계시니까. 살기는 좋은데 이렇게 항상 저평가가 돼 있어서. 예. 네. 근데 요게 어찌 보면은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주택 가격을 특히 아파트 가격을 평가를 할 때 네네. 전세 비율을 많이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그만큼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이제 그 거주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네. 전세금을 내고 사느냐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전세 비율이 80%가 넘어요. 네네. 지금 매매 금액이 뭐 32평이 한 3억 2천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네. 있는 전세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가 됩니다. 예, 예, 맞아요. 자, 그런 상태라면은 사실은 네. 지금 분위기상 지금 이제 1, 2, 3월을 탄력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전세 네. 수요자가 집을 사려는 움직임으로 조금씩 변해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네. 아래 위로가 다 여기 성남 구시가주보다 더 비싸요. 네, 자, 맞아요. 위례 신도시도 그렇지만 네. 물량이 물론 이제 쏟아져 나올 거지만 평당 1,800만 원 선. 또 그 네, 네. 위에도 당연히 그 이상 되는 그 네. 시세가 되고요. 아래쪽 뭐 분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자,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네.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지금은 좀 가속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 부분이 금리가 지금 인하라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네. 시장 동향상은 사실은 단 몇 개월이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는 상태에서 매도 네. 타이밍은 조금 단 몇 개월을 늦출 필요는 있어요. 아, 그만큼 네.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다만 네.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또 네. 금리가 인상이 된다 상대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도 다시 얼어붙게 될 가능성 때문에라도요. 그 네. 전 단계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월이니까 네. 5월, 6월, 7월 이런 걸 지켜보면서요. 네. 매도에 대한 부분도 타이밍을 조금 한두 달씩 자꾸 늦춰서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아, 제가 네. 얘기하는 대로 500만 원, 1,000만 원이 좀 올라진 상태에서 가는 것도 네. 괜찮지 않느냐. 아, 이걸 근데 근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가격이 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 주변에 이제 재개발 뭐
저기가 저 이제 막 불온대니까 네. 주변이. 네. 그래서 그거 봐가면서 해야 되려나 어째야 되려나. 사실은 네. 조금 효과적인 부분이 뭐냐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성남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들이 개발이 네. 된다는 이유 때문에 네.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개발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시장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기회 되신다면 저희 대표님 세미나 한번 참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감사합니다. 일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은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고요. 4월 11일 토요일,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입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점검하러 갈게요. 돈 될 만한 매물 3가지 꼽아놓고 있습니다. 2077-6392번으로 전화주시면 매물에 대한 정보들 구체적으로 얻어갈 수 있으세요.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지금부터 열어볼게요. 이수희 소장님부터요. 어느 곳입니까? 네, 풍부한 임대 수요 때문에 높은 전월세가를 자랑하고요. 또 개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과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중구에 있는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 신당동 한번 가볼게요. 박준호 소장께서 오늘 2가지 매물 준비하셨거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대 소액 투자로도 크게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로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마포구 성산동과 양천구 목동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마포구 먼저 들리겠습니다. 성산동 매물 간단한 정보들 취합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3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전용 면적이 33.05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 15.43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층 건물 가운데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매매 금액이 1억 5,4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내다보는 매물입니다. 박준현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이에요. 마포구 성산동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격 부분입니다. 건축주가 임대 보유한 매물로서 2013년 분양가로 지금 현재 2014년 분양가로 아주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하시기 때문에 1,4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세 후 월세 전환 시에는 10.5%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데요. 반경 3km 내에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만 6개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요가 풍부하고 홍대 상권과 상원 DMC가 인접하여
혼자 사는 직장인 또는 외국인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4대 성장 거점 개발 사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마포 비전 4대 거점 육성 전략으로 상암 지역은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거점, 그리고 홍대 일원은 예술 문화 보행 기반의 관광 거점, 그리고 합정 지역은 당연히 문화 창작 발전소를 포함한 역사 문화 중심지, 그리고 공덕 지역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등 마포구 성장을 선도하는 4대 성장 거점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특징들 살펴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부터 시작해서 살기 좋은 동네인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져볼게요. 자, 어떤 특징 갖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역세권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초역세권의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 은평구와 중릉간을 경유하여 용산구를 경유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도심과 통과하는 모든 노선과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내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서울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자유로 강변북로 등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그리고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를 이용하여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잘 발달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업무 중심지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월드컵 공원, 그리고 난지도 등이 가깝게 있고, 특히 간병북로 위에 공원과 숲길, 그리고 자전거길을 갖춘 망원 초록길을 조성함으로써 휴식 공간 확대는 물론 한강공원으로의 이동이 편리하여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인근에 국내 유수의 연세대, 홍익대, 그리고 이화여대, 서강대, 명지대, 경기대 등 명문 대학교가 다수 위치하여 풍부한 학군 수요와 더불어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포 지역 하면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또 마포구 자체가 너무 넓어서 이 매물이 위치해 있는 성산동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 호재들을 추격시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에 위치하였고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인데요. 현재 마포구청역 주변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등으로 개발 중에 있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의 여의도로 불리는 상암 DMC 개발 사업으로 현재 마포구의 아이콘이 될 상암 DMC에는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800개 업체가 입주 중이고, 내년에는 일반 직종까지 포함해 6만 8천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예정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로 인해 집가 상승과 임대 수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상암 DMC 역세권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인데요.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로 지하철 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수색 상암 DMC의 역세권을 삼성동 코엑스와 맞먹는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더해 합정균형 촉진지구 개발, 그리고 망원균형 촉진지구 개발 등에 따른 후광 효과도 더욱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 하여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 시 고수익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의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자, 어떤 특징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 준공한 다세대 건물이고요. 총 5층 중 4층이며 전용이 33.05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5.43제곱미터에 방 1개, 욕실, 주방 겸 거실을 갖춘 불량 원룸이고요. 내부는 고급 인테리어 및 고급 자재로 고급 자재와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였으며, 특히 불량 원룸에서 보기 드문 통베란다가 있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고요. 더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안문과 그리고 CCTV를 설치하였고, 풀 옵션으로 드럼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을 제공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 사진을 통해서 또 함께 들여다봤네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또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제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2013년에 분양가 그대로 아주 저렴한 분양가 1억 5,400만 원이십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부터 전세입자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데요. 전세가 1억 4천만 원으로 실투자 1,4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완료 기간이 한 1년 조금
1년 정도 아직 안 남았는데 전세 완료 후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8,3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4,1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429만 5천 원에 수익률 10.5%의 고수익이 가능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성산동 매물에 대한 정보는 다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저 매물 괜찮은데 매수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유의점 챙겨드릴게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뭘 꼽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황금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꼼꼼히 현장에 나오셔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 완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건물 어떻게 생겼나? 어느 곳에 있나?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 열어볼 차례인데요. 이슬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구로 가볼게요.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6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34제곱미터네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인데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500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입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 거기서도 신당동에 위치한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 일단은 포인트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어떤 거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서울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뛰어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청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인데요. 근처에는 1호선을 뺀 2, 3, 4, 5, 6선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5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매물이고요. 중구 중에서도 상업시설의 비율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그리고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전월세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중구지만 3,500만 원 소액 투자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강남의 버금가는 월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월세도 굉장히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에 반면에 또 개발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미래 가치와 임대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희소성이 강한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철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매물이요. 여기에다가 입지적인 여건에서 상권이 주변에 그렇게 발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입지적인 특징들, 장점으로 뭘 꼽을 수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상권이 70%다 보니까 거의 쇼핑 메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자인 플라자, 롯데비트, 밀레오레 등 내노라는 쇼핑센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처엔 또 신라 호텔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상권과 면세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본 매물 근처에는 동국대 그리고 장충당 공원 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본 매물이 또 가장 좋은 점은 교통망의 발달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동호대교, 한남대교, 남산터널을 이용하신다면 이태원, 용산, 왕십리, 종로 그리고 강남까지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짧은 단시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으로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본 매물 근처에는 신규 주택이 아무래도 지가가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희소성과 환경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직장인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 주거지로 이용하는데 신규 주택의 인기가 조금 더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동대문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야간 비율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배우 주거지로서의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자본 유입이 되면서 입지적인 면이나 상업시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이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이미 많았지만 앞으로 발달될
거리도 굉장히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동대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개발 호재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동대문 근처에는 뭐 디자인 플라자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매출 부분도 그렇고요. 관광객들이나 내부인의 그 이동 인구들이 더 많아지면서요. 유입이 더 많아지면서 자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충동을 비롯한 곳에서 대기업들이 서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사옥들을 사오드리고 있거든요. 뭐 CJ라든지 신라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본을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본 유입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의료 관광 특구로서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인프라 효과도 굉장히 톡톡히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 근처에는 쇼핑센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지속적인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근처에 상업시설이 많다 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지 규제 최소지구에도 후보지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고층 건물과 고용 창출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근처에 청구역이 굉장히 가까운데요. 약수부터 청구까지 또 복합 개발을 중구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거시설,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매물이 후광 효과가 굉장히 톡톡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왕십리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주 시 후광 효과도 굉장히 톡톡히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역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업권 그 비율이 굉장히 이제 잘 발달돼 있잖아요. 상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인근 지역이 이제 신당동을 주목하면서 집을 한번 구해볼까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임대 수요층이 그만큼 두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나요? 굉장히 두터운 임대 수요층을 갖고 있고요. 주야간 비율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봤더니 남대문 유동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명동은 한 100만 정도, 그리고 동대문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만 이용하시는 것도 지금 14,000명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용산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종로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의 임대 수요는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가 이 물건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까요? 아직 준공 완료는 안 됐고요. 여름쯤에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네, 2015년 6월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쇼핑 메카 지역에 맞게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방범을 강화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편리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도로가 또 넓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임대 수익률도 좀 계산해 주시고요. 네, 중구 쪽이 지금 지가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편인데요. 이 정도 평수가 좀 연수가 된 빌라들도 2억 7천에서 8천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2억 5천이고요. 지금 전세를 놓으신다면 지금 2억 1,5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500만 원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거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2천에 90 그리고 3천에 85 정도가 가능합니다. 2천에 90으로 측정을 했을 때 융자 1억 6천 활용하시면 소액인 7천만 원 투자하셔서 8%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격까지 다 체크해 드렸어요. 매수할 때 유의할 점도 꼽아 주셔야죠. 어떤 것 좀 염두에 두고 움직여 볼까요? 네, 일단은 상업시설이 많으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호화롭고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여기는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노후화된 주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희소성이나 황금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공존에 있으니까 앞에 시설은 좀 화려하고 주택가는 좀 노후화 주택이 많다라는 거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물 살펴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서울시 내에 있는 여기저기 다녀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천구로 가볼게요.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살펴볼 거고요. 9호선 등촌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 49.57제곱미터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2층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격은 매매 금액이 1억 6,8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볼게요. 전세 보증금이 1억 5,500만 원. 이렇게 제하고 나면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으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네, 종종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인 매물들이 보입니다. 이 양천구 목동에 있는 매물 어떤 매력이 있나 한번 살피러 갈게요. 박준현 소장님의 두 번째 매물인 거고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부터 점검해 주세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파격적인 분양가격인데요. 분양가가 아주 저렴하여 1,3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12%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와 강 건너 상암 DMC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와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개발 기대감에 투자 수요는 물론 강남에 이은 명문 학군으로 학군 시설 수요조까지 가사하여 임대감이 집가가 동방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연장 개통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기존 괴하역부터 신노현역까지 운행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얼마 전 종합운동장까지 2단계 구간을 연장 개통하여 강남권의 직장인이 강남 지역의 비싼 전셋값을 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천구로 유입을 가능성이 많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께서 먼저 선점하셔야 될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가깝습니다. 이제 9호선 연장 개통한 이후로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입지적인 특징들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황금라인 9호선 등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9호선 등촌역과 도보 8분 거리입니다. 앞에서 10분 거리라고 그랬는데 8분 거리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얼마 전 개통한 일반 노선을 이용하여도 여의도까지 10분, 그리고 강남 지역을 지나 종합운동역까지 5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강남과 잠실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서부 지역 교통의 중심지로 공항대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성산대교, 서부 간선도로, 경인 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은 물론 김포공항, 인천공항,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더해 최대 규모의 월드컵 대교가 2017년 개통 예정으로 강남북 지역 간 이동이 더욱더 수월해지고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의 대표적인 우수한 학군 지역으로 양화, 등촌, 그리고 월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등촌, 영동, 그리고 신목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일, 한광, 강서, 한가람 등 서울의 대표적인 우수 학군 지역이고 유명 학원과도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로 관공서, 재래시장,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하나로클럽, 그리고 목동 문화체육센터 등이 가깝게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9호선 등촌역. 도보로 10분 거리와 도보로 8분 거리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 저희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봐야죠. 향후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거리들이 얼마나 많나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해주신 재건축 연한 단축의 최대 수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9.1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 조건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2018년이면 목동 신시가지 단지 모두가 재건축이 가능해져 개발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큰 호재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지구와 상암 DMC 개발의 후광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2015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인 강서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재 첨단 산업 복합단지로 변모 중이고 앞으로 LG 사이언스파크 그리고 코오롱 컨소시엄 그리고 롯데 컴시시엄 등의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을 포함해 약 5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이들 기업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업 종사자는 판교, 테크노밸리 2배 수준인 16만 5천 명에 이를 것이며 앞으로 상주 인구 약 4만 명 그리고 유도 인구가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해 첨단 IT 그리고 금융, 미디어 산업 등 약 800개 업체가 입주 중이고 올해 중으로 일반 직종까지 포함해 6만 8천 명의 종사자가 상주할 상암 DMC 개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불어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지하철 9호선 라인은 황금線노선의 이용을 가시하듯 개통되는 역세권마다 주목할 만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많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 완료됐어요. 올해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내부를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특징 점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 2월 말일 준공한 다세대 주택으로 6층 중 2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49.57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8.4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그리고 주방,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100% 주차가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경비 시스템,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외장재를 사용하였고요. 특히 외장 마감재를 통기성, 항균성, 그리고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화재 시에도 불을 확산시키지 않는 특성을 지닌 스타코플렉스 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 네. 볕도 잘 들고 내부도 예쁘네요.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거 기억하시죠? 살피러 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의 목동 지역에 지금 투룸이 2억 이상의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초역세권의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이제 매물들이 2억대가 이상이 되고 약간 여기는 3분 정도 더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렴합니다. 시세에 한 1억 9천 되는데 지금 자녀 세대로 해서 이제 싸게 분양을 하는데요. 매매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1억 5,500만 원이고요. 실투자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6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1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2,8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시고 연 335만 원의 수익률 12%의 고수익을 가져다 줄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일러주셔야 할 거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움직이실 때 이것만큼은 유의하세요. 꼭 이거는 보세요. 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률은 면적,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 투자금이 적을수록 부담이 적고 위험 요소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규모가 작은 투자로 경험을 쌓은 후 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매물 점검해 드렸네요. 양천구 목동 매물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물 점검해드렸어요. 궁금한 거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방송에서 다 못했던 얘기들 다 해드릴 거예요. 궁금한 거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방송 뒤에도 전화 받습니다. 오늘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